여러분, 혹시 첫사랑 때문에 인생 박살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? 그것도 70대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식 결혼식 축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된 사기꾼이었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당신의 외로움을 먹이로 삼아 조준하고 접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올해 72입니다. 이름은 김정숙입니다.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. 뇌졸중이었습니다. 3일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. 그 3일 동안 저는 병원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. 밥도 못 먹었습니다.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. 가지마. 아직 아들 결혼도 못 봤잖아.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.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원래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순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. 22에 시집 와서 24에 아들 낳고 공장 다니고 식당하고 남의 집 청소까지 했습니다.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. 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하다가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그냥 소금 바르고 또 했습니다. 왜냐고요?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살았으니까요. 그 아들이 올해 36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. 며느리 될 아이는 간호사입니다. 첫 번째 만남에서 저한테 꾸벅 인사하면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. 결혼식장도 괜찮은 대로 잡았습니다. 꽃도 예쁘게 꾸민다고 합니다. 드레스도 골랐다고 사진 보내왔는데 눈물이 나더군요. 이제 좀 살았구나. 이 고생이 다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습니다. 딱 그때였습니다. 그날은 5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이 나이에 뭐하러 가? 얼굴이나 예전 같겠어? 그냥 집에 있으려 했습니다. 근데 친구 순옥이가 전화를 했습니다. 야 정수가,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한번 얼굴 보자. 우리 이 나이에 언제 또 다 모이겠어. 마지막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. 이 나이가 되면 그 말이 남다릅니다. 그래서 갔습니다.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테이블 맨 안쪽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. 정수가,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. 박영수, 고등학교 2학년 때 복도에서 제 책을 주워준 사람입니다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 형편이 어려워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 집도 어려웠고 우리 집도 어려웠습니다. 졸업하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. 울었습니다. 버스 안에서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.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.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떠시겠습니까? 처음에는 그냥 반가웠습니다. 50년이면 강산이 5번 바뀌는 시간입니다.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얼굴이 아직 남아있더군요.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었습니다. 너 그대로다.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뒤집혔습니다. 우습지 않습니까? 70이 넘은 할매가 첫사랑 앞에서 가슴이 뛰다니요.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군요. 나이가 들어도 그 시절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.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. 그게 문제였습니다. 동창회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정수가 어제 반가웠다.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냐? 나도 혼자인데 밥이나 한번 먹자.
처음엔 거절했습니다. 바빠요. 몸이 안 좋아요. 핑계를 댔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. 3일에 한 번, 5일에 한 번,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. 내가 생각난다. 요즘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. 그리고는 딱 하나를 덧붙이더군요. 정수가 나 요즘 많이 외롭다. 그 말이 꽂혔습니다. 왜냐면 저도 외로웠으니까요. 남편 보내고 5년 동안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. 아들한테 짐 될까봐, 친구들한테 구질구질하게 보일까봐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외롭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. 그것도 50년 전 첫사랑이 결국 한 번 만났습니다. 딱 밥 한 끼만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처음 2번, 3번은 정말 좋았습니다. 그 사람이 대화를 참 잘 이끌었습니다. 옛날 학교 얘기하고 그 시절 골목 얘기하고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었잖아. 기억을 꺼내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. 그 시절 교복 냄새, 점심시간 운동장, 하교길에 걷던 골목길. 그게 다 살아났습니다.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또 생길 줄 몰랐다.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연기였습니다. 그 사람은 그 기억들을 미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. 제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더 깊이, 더 세밀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. 4번째 만남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요즘 사는 게 좀 힘들다. 예전에 사업 좀 했는데 사기당했다. 몸도 영 안 좋아서 병원을 가긴 가야 하는데 처음엔 안쓰러웠습니다. 저런 고생했겠네.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약하게 웃으면서 아냐, 괜찮아. 너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. 여러분, 이 수법 아십니까? 일부러 말해놓고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? 아니야, 말해. 괜찮아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괜찮아. 말해봐. 그리고 저는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. 처음엔 20만 원이었습니다. 병원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다음엔 30만 원. 공과금이 밀렸다고 해서 그 다음엔 50만 원. 줄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정수가 고마워. 내가 꼭 갚을게. 너밖에 없다.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. 그게 독이었습니다.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. 그 사람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.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. 정수가 나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. 심장이 철렁했습니다. 무슨 소리야? 500만 원만 빌려줘. 그 순간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. 500만 원. 이건 20만 원, 30만 원이 아닙니다. 이건 제 통장에서 체감이 되는 돈입니다. 이건 제가 청소일 나가서 2달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.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랬습니다. 거절했습니다.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딱 바뀌었습니다. 눈빛이 달라졌습니다. 아,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내가 너 좋아해서 이러는 줄 알아? 뭐, 너 혼자 싫잖아. 외로워 보여서 같이 옆에 있어준 거야.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. 지금 뭐라고 했어? 뭘 뭐라고 해? 사실이잖아.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셨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. 수치심인지, 분노인지, 슬픔인지, 복잡한 감정이 다 섞여서 그냥 멍했습니다.
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제 외로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. 집에 와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.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. 천장만 봤습니다. 내가 바보같이,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?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을 갖다 바쳤잖아. 그렇게 사흘을 보냈습니다. 그 사흘 동안 그 사람한테 연락이 또 왔습니다. 정수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. 그냥 그때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어.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사과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계속 보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. 결혼 준비로 바쁜 놈이 느닷없이 온 겁니다. 엄마, 나 밥 먹고 가도 돼? 그래, 앉아. 밥을 차리는데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. 뭔가 이상했습니다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들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. 엄마 요즘 누구 만나?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사람 알아? 핸드폰 화면에는 박영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.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. 어디서 났어, 이 사진? 아들이 말했습니다. 엄마 동창 중에 순옥 아줌마 아들 있잖아. 걔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. 왜? 이 사람이 순옥 아줌마한테도 접근했대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. 엄마, 이 사람 사기꾼이야.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무슨 소리야, 걔가 우리 학교 동창인데. 엄마, 그게 다 거짓말이야. 아들이 핸드폰을 넘겼습니다. 거기에는 카카오톡 캡처가 있었습니다. 순옥이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. 내용은 쟤한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. 혼자 살아서 외롭지 않냐? 요즘 많이 힘들다. 병원비가 모자란다.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.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, 울지 마. 이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도 했어.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는 집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축의금 뜯는 방식이래. 저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.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?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. 나쁜 놈이 나쁜 거야. 아들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. 근데 여러분,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잠을 안 잤습니다. 울다가 분하다가 또 울다가 새벽 4시쯤 됐을 때 갑자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.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. 지금은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.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. 영수야, 미안.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. 얼굴 한번 보자. 답장이 20분 만에 왔습니다. 그래. 내일 우리 자주 가던 데서 보자.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.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. 아들이 만약을 위해 사준 겁니다. 손바닥만 한 거였습니다.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식당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. 녹음기를 켰습니다. 그 사람이 들어오더군요.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. 왔어? 배고프지? 메뉴판을 들더군요. 저는 메뉴판을 내려놨습니다. 영수야. 응? 나한테 왜 접근했어?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.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. 무슨 소리야, 동창이니까 반가워서 그랬지. 동창 맞아? 뭔 소리야? 처음부터 나 노린 거 아니었어? 그 사람이 제 눈을 보더니 뭔가를 읽었는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. 너 아들 결혼한다며. 알고 있었어? 당연하지. 동창회 가기 전에 다 알아봤어.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. 그걸 노린 거냐?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. 그 정도 집에서.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.
아들 결혼식이, 제가 평생 기다려온 그날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돈줄이었던 겁니다. 나만 그런 거냐? 그 사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. 동창회에서 돈 있어 보이는 애들 다 찍어놨어.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몇 명이나? 글쎄 한 10명?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. 알겠다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야, 어딜 가?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.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. 경찰이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이런 유형 사기가 요즘 많습니다. 잘 오셨어요. 그날 저녁 저는 동창 단체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. 손이 좀 떨렸습니다. 그래도 했습니다. 박영수 사진, 녹음 파일 캡처본, 경찰 접수증 번호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. 그리고 한 줄 썼습니다. 이 사람한테 돈 뜯긴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같이 신고합시다. 카톡방이 터졌습니다. 5분 만에 답장이 쏟아졌습니다. 나도 당했어. 나도야. 나는 80만 원이야. 나는 120만 원. 피해자가 하나, 둘, 셋. 결국 6명이었습니다. 그 6명이 다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. 그리고 박영수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구속 소식을 듣던 날, 저는 집에서 혼자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눈물이 났습니다.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냥 잘했다, 정수가. 스스로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. 몇 주 뒤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. 하객들이 왔고 축의금이 들어왔고 꽃이 예뻤고 음악이 흘렀습니다. 아들이 버진 로드를 걸어오면서 저를 봤습니다.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. 저도 눈이 빨개졌습니다. 잘 살아라.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. 그 사람이 빼앗으려 했던 날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습니다. 그게 제일 통쾌했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집니다.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빈틈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랑처럼 보입니다. 인연처럼 보입니다. 운명처럼 보입니다. 기억을 무기로 씁니다. 감정을 낚싯바늘로 씁니다. 외로움을 먹이로 삼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들여선 안 됩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만약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. 아들한테, 딸한테, 친구한테 말을 하세요. 저는 그게 창피했습니다. 이 나이에 첫사랑한테 흔들렸다고 어떻게 말해? 근데 말했더니 아들이 잡아줬습니다.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?